Fake people. Yeah, I'm sick of all the fake people.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요즘에 발표되는 신제품들, 신차들 홍보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곳 G80 발표회 장도요, 굉장히 방역도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유튜버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주변에 전파할 사람이 없는 관계로 잠시 또 마스크 벗고 여러분께 진행을 해드릴게요. 제가 차량 리뷰를 하면서 카탈로그를 통해서 가격이라던가 옵션 안내를 같이 해드린 게 생각보다 보기 편하다, 카탈로그를 따로 보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도 카탈로그를 통해 옵션 선택 같이 도와드리면서 디자인 리뷰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모습은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앞모습 이상해 라고 하는 채널 없었을 거예요. 정말 예쁩니다. 왜 예쁜가, 제가 디자인적으로 좋은 요소들을 몇 가지 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요, 보닛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 보이는 디자인도 한 몫을 합니다. 이 보닛에 이 라인들을 줬잖아요.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위쪽으로만 라인이 4개가 들어가고요. 팬더 쪽으로도 굵직한 라인이 들어가는데 이 라인들이 들어가면서 보닛이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앞쪽을 보고 제가 바로 어제 페라리 로마 런칭 행사에 갔다 왔거든요. 왜 현대 제네시스에서 페라리 로마의 냄새가 날까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잠시 제가 로마 행사장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약간 느낌 나죠? 이 앞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따가 뒤쪽에 가면요, 트렁크 라인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페라리 로마 본닛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위쪽이 아래 립보다 더 튀어나온 형상인데 전체적으로 라인들이 페라리 로마 냄새가 살짝 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페라리에 비해도 3억 넘는 차에 비해도 꿀리지 않게 잘 뽑아놨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요, 이 그릴 라인이 요렇게 S자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면서 요렇게 S자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면이 예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쪽 그릴 라인은 제네시스 로고를 형상화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육각형이 앞에 은색 창살 그릴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날개 두 줄이 헤드램프 두 줄인데 이 두 줄이 헤드램프 두 줄에서 안 끝나요. 여기서 쭉 여기까지 두 줄, 사이드에 두 줄 가고 쭉 해서 저 뒤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이 두 줄 라인까지 하나의 예술 작품을 통으로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번 G80은 디자인 승리! 이쯤에서 제가 카탈로그랑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 모델이 5,390만 원입니다. 바로 전세대, 2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한 400만 원 비싸졌어요. 2020년 3월 30일 개별 소비세 5% 기준으로 봤을 때 개별 소비세 1.5% 적용 시에 5,247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구입을 할 때 엔진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는 기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가격입니다. 그러면 디젤 2.2는 얼마냐? 250만 원을 추가하면 돼요. 얘는 그 히든타임 머플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660만 원을 추가하면 가솔린 3.5 터보 대신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19인치 컨티넨탈 타이어와 휠, 전륜 모노블록, 포피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차의 옆면으로 왔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팬더 디자인이요. 굉장히 불룩하고 위에서부터 팬더를 디자인을 해서 차체가요, 더 낮아지고 더 넓어졌거든요. 그 넓어지는데 한몫한 팬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두 줄, 옆차에서도 방향지시 등이 아주 잘 보이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면이요, 꽤 넓고 넓어 보여요. 그리고 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휠이 총 4가지더라고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19인치 하이퍼 실버 휠, 19인치 하이퍼 실버 휠인데 DCA 타입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 G90 느낌의 그 촘촘한 휠이 있고, 그리고 20인치 스포터링 휠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요 휠은 20인치 스포터링 휠이에요. 자, 그리고 옆면으로 보면요, 이 크롬 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가 이번에 크롬 라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얇은 크롬 라인을 써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얇은 크롬 라인이 하는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왜? 이 밑에서 이제 돌 올라오잖아요. 돌 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도장면이 굉장히 그 스크래치가, 기스가 많이 가는데, 여기에 크롬으로 살짝 잡아주면서 여기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롬이 그냥 도장면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크롬을 이렇게 해서 밑에 올라오는 약간 돌을 잡아준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서 여기 얇은 크롬 라인을 쓴 게 디자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되게 생각 많이 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를 보면요, 이 아래쪽에는 카메라가 있고요, 검정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사이드 미러인데, 와, 그 옆으로 이렇게 크롬 라인 이렇게 싹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필러, 여기 이렇게, 그냥 이번 제네시스 G80은 디자인으로 사실 별로 깔 게 없다. 어떡하지? 자, 이쯤에서 색상에 대한 안내도 좀 해드릴게요. 이번에도 무광과 유광 색상이 있는데 색상 선택의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무광 2개 색이 있어요. 베르비에 화이트, 멜버른 그레이, 그리고 유광은 14가지의 색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요즘 주목을 많이 받는 색상은 사하라 베이지, 약간 또 이것도 나이티 난다 그럴 것 같은데 메가톤바 색깔. 이번 G80의 시그니처 컬러 중에 하나는 그 메가톤바 색깔, 사하라 베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색상 선택이 있고요. 참고로 무광일 때는 7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뿅! 뒷모습은요, 진짜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뭔가 스포일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고요, 스포일러가 없으면 심심할 줄 알았는데 뒷라인이 진짜 예쁩니다. 쭉 떨어지는 쿠페 라인에다가 크롬으로, 얇은 크롬으로 한간 잡아주고요. 그리고 번호판을 밑으로 내린 그 자리에 제네시스 로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2줄 테일 램프까지. 진짜 뒷모습 디자인은 어우, 너무 예뻐요. 제가 이 트렁크를 어떻게 할까 살짝 고민했는데, 여기 크롬 라인 여기에 후방 카메라 바로 위에 누르는 곳을 숨겨놨거든요. 버튼 느낌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트렁크가 열리는데, 열리는 속도도 이 차의 고급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조용하게 열립니다. G80은 후륜 혹은 4륜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AWD를 선택하게 되면 280만 원을 더하면 됩니다. 기본 사량인 후륜이나 혹은 AWD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랜저보다 트렁크가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트렁크 공간이 중요하신 분들은 G80보다는 그랜저를 권합니다. 왜? 뒤쪽에 각종 서스펜션을 비롯해서 후륜차들은 들어가야 되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에서 뒤쪽 바퀴가 위치하는 공간은 더 움푹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트렁크 공간은 입구가 살짝 차의 덩치에 비해서는 조금 좁은 편입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깊고 또 2열에 스키스루도 있기 때문에 정말 스키를 실으실 분들은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골프채를 세로로 실는데 드라이버를 빼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드라이버 빼고 가로로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트렁크 아래 공간에도 약간의 그 공간이 있어요. 뭐 타이어 부분 조작하는 기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 전용 리튬 이온 보조 배터리도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이 아래쪽에 배치를 하면, 보통은 우리가 자동차 보면은 앞쪽 보닛에 배터리가 같이 있잖아요. 배터리를 뒤로 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무게 배분이요. 앞만 눌리는 게 아니라 뒤도 같이 눌러주는 이 무게 배분도 좀 신경을 쓴 게 아닐까 싶어요. G80의 내부입니다.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이 내부 디자인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탠다드 디자인입니다. 천연 가죽 시트에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입니다. 이거는 150만 원이 추가되는데, 퀼팅과 파이핑이 적용된 천연 가죽 시트에다가 G 매트릭스 패턴 알루미늄 내장재, 인조 가죽 내장재, 이거는 그 크래시 패드하고 도어
센터 트림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부위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돼요.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있어요. 이건 3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퀼팅과 파이핑이 적용이 돼 있고요. 프라임 나파 가죽 내장재, 센터 콘솔이라던가 스티어링 휠 혼 커버라던가 리어 우드 요런 내장재라던가, 그리고 럭셔리 스웨이드 내장재, 이거 헤드라이닝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필러 트림 요런 데에 스웨이드가 돼 있는 거, 그리고 인조 가죽 내장재 크래시 패드랑 도어 센터 트림에, 그리고 인조 실크 카 매트까지, 요게 바로 300만 원이 추가되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입니다. 사실 내부에도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진짜 많더라고요.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이나 하바나 브라운 모노톤 스탠다드 디자인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오면 안트라사이트 그레이에 듄 베이지 투톤, 듄 베이지 시트에 안트라사이트 그레이 도어 어퍼 트림, 약간 회색인데 카키색 나는 회색에다가 베이지인데 다방 커피색 나는 베이지 조금 밝은 거, 약간 그 느낌, 요 색상이 예뻐요. 실내를 딱 보면 가장 처음에 제가 만지는 게 스티어링 휠이잖아요. GV80의 스티어링 휠이 좀 멍청해 보이고 럭비공 같았다고 하시는 분들, 이번 스티어링 휠 보면서 다 예쁘다고 하세요. 손으로 잡을 곳도, 인체 공학적인 설계도, 손 닿는 느낌까지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 계기판에 제 눈을 얘가 이렇게 감지하는 요게 있어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렇게 감지해서 제가 눈을 뜨고 전방을 주시하는 한 자율주행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카메라도 있는데, 얘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딴 데 보거나 하면은 뭐 전화가 울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운전 똑바로 해 임마 약간 그 느낌이자 똑바로 해 임마 약간 그런 느낌의 카메라가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에서 센터 페시아로 넘어갈 텐데, 그리고 요 분명히 플라스틱에 나무를 씌웠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봐. 진짜 우드인가 봐. 게다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옹이같이 이렇게 그 비상등 주위를 이렇게 솟게 만들어서 마치 롤스로이스에서 들어가는 천연 재료를 여기다가도 넣어놓은 느낌?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 검정 하이그로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문이요, 그렇게 많이 묻진 않아요. 의외입니다. 그리고 버튼들이요, 따로 돌출되어 있기보다는 좀 면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면은 SS USB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속 충전기도 있는데, 고속 충전 단자를 요즘은 세로로 해서 눕히는 추세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휴대전화를 꼽게 만드는 추세거든요. 아래쪽으로 볼륨 버튼, 홈 버튼, 그리고 이렇게 조그 셔틀이 있는데, 저는 이 조그 셔틀 돌리는 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오면 오토 홀드 버튼이 있고요. 드디어 말 많은 이 기어 버튼이 있는데, R&D가 있고 P는 따로 위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덜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쪽 요 콘솔 박스를 보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잖아요. 이 G80의 양쪽으로 열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센터 콘솔 박스고, 그 다음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썬루프야. 그리고 느끼셨겠지만 차 안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이 모든 게 이런 탑이라던가 이런 시트라던가 심지어는 안전벨트까지 색깔을 통일하고, 이런 그 플라스틱 손잡이들 이런 것까지도 다 색상을 통일하면서 얻어진 효과 중에 하나예요. 고급스러운 플러스 넓어 보임. 자, 이쯤에서 그 패키지 옵션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장 디자인 선택까지가 기본 선택이었어요. 이제 옵션을 멈추셔도 되는데, 이제 디자인 옵션을 하실 분들은 포퓰러 패키지, 개별 옵션, 패키지 옵션, 제네시스 파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퓰러 패키지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니까 저는 만약에 이 차를 사신다면 포퓰러 패키지까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HD,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요렇게가 추가가 되는 게 파퓰러 패키지예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은 뭐냐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래서 그 운전을 조금 더 도와주는 장치들이 들어있는 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입니다.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 1은 뭐냐면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올라오는 거 있죠? 그리고 뒷면 전동식 커튼,
차 안에 좀 더 쾌적함을 원하신다면 혹은 2열에 사용이 많으신 분들은 요거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존 공조라고 해서 2열 LCD 공조 조절 장치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뒷좌석 암레스트도 또 놀라실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퍼퓰러 패키지까지만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 그게 5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옵션을 추가를 한다면 이 510만원 퍼퓰러 패키지는 넣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우, 나는 운전 잘해가지고 굳이 주행 부족이느니나 필요 없고 2열에 누구 태울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운전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퍼퓰러 패키지가 과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 옵션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냥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파노라마 썬루프만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30만원, 파노라마 썬루프가 140만원, 그리고 혹시나 그 2.5 터보를 선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턱 넘고 이럴 때 얘가 물렁해지는 요런 거 추가하면 11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현대가 이런 것까지 해 싶은 것들이 하나 있는데, 차량 보호 필름 PPF 있잖아요. 이걸 출고 시에 해서 나오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신차 패키지 따로 업체에 가서 하는데, 아니 업체들 뭐 먹고 살라고 현대가 여기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네, 45만원이에요. 고탄석 폴리우레탄 차량 보호 필름. 적용 범위는 프론트 리어 범퍼 사이드, 리어 범퍼 어퍼, 사이드 미러, 도어 컵, 주유구 도어 스텝. 그러니까 잘 까지는 부위에다가 PPF 바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45만원에 출고할 때 같이 해서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앞좌석에서 볼 수 있는 옵션과 카탈로그 점검까지 다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5년에 10만 킬로 무상 보증이 돼요. 차체나 일반 부품인 엔진, 동력 전달 계통 주요 부품까지 되고요. 그리고 3년에 6만 킬로 주요 소모품 무상 교환이 됩니다. 엔진 오일 세트 3회, 이거는 2.2 디젤이고요. 그리고 2.5 터보나 3.5 터보는 6회까지 됩니다. 이게 6만 킬로 3년까지 무상 교환이니까 뭐 10,000킬로마다 한 번씩 교환한다거나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교환한다거나 이런 교환 주기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앞에 1회, 와이퍼 블레이드 2회, 브레이크 오일 1회, 폼투홈 집에서 가져가서 다시 집으로 갖다주는 요 서비스도 2.2 디젤은 3회, 2.5 터보와 3.5 터보는 6회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걸 왜 제네시스 G80에서 넣느냐? 이제 벤츠 BM과 서비스 면에서도 보증 면에서도 맞짱 뜨겠다는 거죠. 사실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되지 않나 수입차. 현대가 요 정도라네. 아, 생각해보니까 뒷열 빼먹을 뻔했어요. 앞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했지만 뒤쪽으로 와도 제대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가 또 대기질, 미세먼지 이런 거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딱 타게 되면 앞에 모니터에 대기질 정보, 매우 나쁨, 19도 이런 것들이 뜹니다. 이 모니터의 장점과 단점이 되게 확실해요. 장점은요, 유튜브 연동은 안 돼 있어요. 뒤에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볼 용도의 모니터는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공조도 본인이 조절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라던가 날씨를 볼 수 있다는 요런 점들, 라디오, 비디오, 음악, DMB 요런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기기를 연결하면 그 영상도 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바로 연결만 안 될 뿐이지 연결하면 된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카메라라고 해서 이 차 상황이 보여요. 주변 상황, 차 앞에, 옆에, 뒤에 이런 상황들이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점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뭐냐? 뒷좌석 회장님이 굳이 이 창문 열고 굳이 커튼 내리고 확인하지 않아도 차 주변에 내 열선 팬들 치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에 어머, 내가 이 소리 좋다고 했던 요 다이얼이 또 달려 있어요. 이것도 너무 특징이고 공조기 조절은 요 앞쪽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급차인데 B필러에 이 공조기가 따로 없다는 거는 특징이긴 하겠네요. 자, 2열입니다. 지금 2열에 보면은 뒷좌석 목베개가 달려 있고요. 2열에도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요거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화장 거울이 있다고 하는데, 화장 거울은 알았습니다. 비밀을 알았습니다.
원래 이게 풀옵션이라서 2열 컴포트 패키지 2, 그러니까 220만 원짜리가 들어간 패키지거든요. 그런데 왜 화장 거울을 제가 못 찾느냐?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적용시키게 되면 2열 화장 거울 요 옵션이 빠지게 됩니다. 화장 거울이 빠진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요 듀얼 모니터 요거 250만 원이에요. 참고하시고, 사운드 패키지. 지금 보시면은 이 차에 18개의 스피커가 있어요. 퀀텀 로직 서라운드라고 해서 빠바방 하는 이 18개의 사운드가 있는데, 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140만 원인데요. 이 사운드 스피커 마감을 살짝 봤는데 위쪽은 금속을 썼어요. 금속을 쓰면 좀 더 구멍을 촘촘하게 이렇게 뚫을 수 있어서 좀 더 소리가 잘 빠져나온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아래쪽에 저음 스피커에다가는 플라스틱 덮개를 썼어요. 아무래도 이게 발에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청소도 용이하고, 그리고 저음 부분이다 보니까 굳이 금속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점 때문에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차의 뒷 무릎 공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1열이 B필러보다 살짝 뒤로 온 상태예요. 그런데 무릎 공간은 생각보다 되게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전륜차에 익숙하신 분들은 후륜차를 타시게 되면 뒷좌석 시트 높이가 왠지 좀 높은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뒷좌석 시트 포지션 자체는 살짝 높아요. 하지만 머리 공간 완전 충분하고요. 이 앞좌석과의 공간도 충분합니다. 이제 작은 저의 덩치로는 가늠을 못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남동생 고기 산정이를 앉혀보겠습니다. 뿅! 안녕.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제가 이 차에 지금 황금, 도색 이런 부분을 조금 약간 신차 검수하는 마음으로 봤는데요. 되게 마무리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기술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깃 되게 잘 잡아놓지 않았어요, 라인이? 정말 G80 이번에 소프트 클로징도 돼. G80 이번에 차 한번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옵션이 확실히 하나 둘 선택하다 보면 거의 9천만 원에 임박해서 경쟁 모델인 E클래스나 5 시리즈에 비해서 많이 안 싸요. 싸봐야 몇백만 원, 1,000만 원이 채 안 쌉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보다는 이제 디자인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현대자동차의 뭔가 승부사적인 면모가 이번 G80을 통해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네시스가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상 많이 받은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니아층이 아주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차종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세대죠. 저는 이 RG3, G80 제대로 인기몰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카터뷰의 이하나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뿅!